자, NLL 대화록 공방.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들어보시면 이게 죽고 사는 일이 됐어요.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수해도 나는데 이 짜증만 쌓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대체 정치권 공방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분석. 네, 이영일 전 의원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선에서 다 날카로운 건 아닌데 날카로우셔서 모신 거죠. 네. 자, NLL 대화록. 이 논란 끝에 원본을 보러 갔더니 없습니다. 여야가 뭐 아전 인수로 논란을 또 키우는데 저희가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개를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노무현 정부가 안 넘겼다. 지금 시나리오 1인데요. 자, 노무현 정부가 아예 안 넘겼을 가능성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얼마나 100% 중에서 몇 퍼센트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 80% 안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런 거 하니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예민한 분입니다. 그래서 퍽 낭만적인 감각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보았는데 거기서 나는 대화를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 또 자기의 언동자 제가 금후에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와 존경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걸 문서로서 놔두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기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많아서 한 80% 정도 보고 그러나 또 혹시 그 문서가 딴 곳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찾아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 내다보는데 실제로는 파기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80% 노무현 정부가 안 넘겼다라는 점에 자 80%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게 잘 안 써지는데 자 80%. 네. 자 그러면 지금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지원의 남북정상회담록을 삭제를 했다. 그래서 국정원 것만 남겼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다면 왜 국정원 것은 폐기를 했다면 왜 국정원 것은 남겨뒀을까? 이런 의문점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것을 청와대 기록문에 남겨두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기록에 남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죠. 네.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청와대에서 삭제해버리면은. 그러나 국정원에는 그 기록을 좀 보관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처럼 심각한 쟁점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국정원 거는 남겨두고 청와대 것만 파기를 한다.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왕도 아니고 조금 또 생각을 해보면 혹시 두 개 다 파기하라고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남겨둔 거 아닐까 이런 추론도 가능은 한데요. 뭐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추측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요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NLL 공방의 시초는 과연 NLL을 대한민국의 북방 한계선으로 계속 지켜야 할 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핵심인데 지금 그 본질 문제는 지금 뒤로 깔려버리고 엉뚱하게 국가 기밀문서 보안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볼 때는 국가 기밀문서 보안 문제는 보안 문제로 처리를 하고 NLL 본질 문제를 따지려면은 국회가 선발한 10명의 의원들이 다 열람한 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처리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해서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수순인데 지금 국가 기밀문서 보안 문제와 NLL 본질 문제를 서로 뒤엉켜 해버리면 국민들은 완전히 이 NLL 문제를 다루는 국정조사의 문제와 목적 자체를 지금 다 망실한 지경이에요. 지금 신문기자가 뭐 신문기사나 방송이 몰고 가는 방향은 지금 대화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국가 기밀문서 보안 문제가 지금 중심에 떠오르고 NLL 본질 문제는 지금 행방불명 같은 상태 아니에요? 대통령의 얘기는 없어지고 3급 공무원의 이슈가 됐군요. 저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이번 19대 국회가 과연 정치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회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이번 나는 국정조사로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정조사의 처리 방안은 어디까지나 국익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NLL을 포기하기로 발언했다는 사실을 우리 국회의원이 확인했다. 그러한 처리 방안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국익에 조금씩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NLL 문제를 미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다가 말씨름하다가 그만둬버렸다. 그렇게 결론 내린다는 것도 넌센스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익 차원에서 볼 때는 NLL은 우리가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여론과 데이터를 총 점검해본 결과 NLL은 우리가 수호해야 할 북방 한계선임을 네. 확실히 확인하고 네. 이러한 방향으로 국론을 모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네. 다만 국가 기밀문서 보안 문제에 허점이 생겼다면은 그 문제는 검찰이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맡기고 국회는 정치적 수준의 해결 방안으로 논의하는데 네. 두 가지 요소를 집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 북방 한계선, NLL은 북방 한계선으로 우리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걸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네. 결의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운동 가운데서 국민의 정서나 문제가 마찰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무슨 처리를 할지 책임 추궁한다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하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에 관해서 그 가족 친척들의 문제를 전부 조사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하직한 걸 계기로 해서 모든 사건을 덮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 서서 이번 NLL 논란도 우리가 그 문제를 꼬치꼬치 파헤쳐서 책임 소재를 구매하기보다는 그런 큰 틀에서 네. 노무현을 NLL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국민적 결의를 국회가 결의해 주는 걸로 네. 마무리하는 방식이 옳다고 봅니다. 네. 그럼 NLL 발언 포기 논란의 진실은 그런 식으로 좀 밝히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대화록이 없다. 지금 대화록 폐기 논란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여쭤보면 자,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검찰 가봐야 알겠지만 자, 그때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과연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고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했으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을 쳤는지. 예, 공무원들의 네. 상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사의 명령을 하급자가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법 명령일 때는 그걸 거절해야 합니다. 부당 명령은 따르지만은 불법 명령을 거절하지 않으면 네네. 본인에게까지 책임이 온다는 것이 우리 행정법의 예. 공론 아니겠어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그런 지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그 당시에 관계자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결정됐을 텐데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국가 기밀 보안 문제는 법에 의해서 검찰이 위법 사유가 발견되면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진상도 모르면서 국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몇 프로니 따져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 있게 이 문제를 말 못할 때는 네. 검찰에게 넘겨서 그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해버리고 국회는 정치적 수준에서 NLL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네. 제가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걸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자 하는 까닭은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00년 네. 5월 달에 영국을 여행하면서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이 제1차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과연 영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예. 그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명한 영국 전략문제연구소를 제가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제임스 마일스라고 하는 젊은 연구원과 같이 대담을 했는데 그분은 의외로 싱겁게 대답을 해요. 저한테 역으로 질문할 때 과연 한반도 내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있었느냐. 네. 또 설사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기가 볼 때는 수요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 못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은 국가보안법을 없애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다 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지 중요한 외교 협상의 과정으로 네. 영국에서는 보지 않는다. 예.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대 김정일 씨 간의 대화도,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도 하나의 이벤트로 보아야지 그걸 우리가 뭐 대단한 사건으로 볼 필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6.15 선언도 4개 항목이 북한 측이 제안했던 거 5개 항목 가운데 하나는 답방 하나가 우리가 제시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답방도 무시돼 버리고 네. 또 4개 항목을 갖고 계속 떠들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회담 이후에 뭐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과연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런 지금 계속 꾸준히 나와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부여하지 말고 다만 NLL 문제로 더 이상 국가의 정치력이 소진되지 말고 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낙담을 심화시키는 네. 그 길을 벗어나서 자, 예. NLL을 시키자는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문재인 의원이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고 또 책임자였던 만큼 지금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지금 나온 게 자, 문재인 의원이 왜 말이 없느냐 입장 밝힐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의원이 오늘 또 입장을 바로 밝혔어요. NLL 논란 더 이상 끌지 말고 끝내자. 대화록 없는 것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되는 일. 이 발언을 보면 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재인 의원 뭐 NLL 논란은 끝내자고 하면서 대화록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자기가 한 발언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NLL 국정원에 있는 기록 내용과 원본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못 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는데 그 책임지는 문제는 앞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책임을 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 기록관에 이관이 됐지만 MB 정권에서 삭제가 된 게 아닐까. 네. 이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몇 퍼센트로 딱 대답해 주셔야죠. 저는 퍼센테이지를 낼 수가 없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럼 0%네요. MB 대통령이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 실익이 없는 짓을 했을 것이다. 또 MB 대통령이 구태여 그걸 삭제하라, 왜곡하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괜히 정치권이 한번 지금 입장이 난처해진 사람들이 네. 한번 흔들어 보는 발언이지 아무도 자신이 없는 발언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0% 하지 말고 네. 이제 세 번째로 자, 가죠. 세 번째는 이건 전무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자, 세 번째는 못 찾았다. 지금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가능성은 100% 중에서 몇 퍼센트라고 보시나요? 인터넷 이지원이라는 인터넷에 자료를 입력을 시켰다는데 그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코드네임을 부여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봉하마을에다 두었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 좀 더 찾아봐야 한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현재로서는 바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80%까지 그걸 끝내는 거죠. 아, 예. 요건 80%, 그리고 나머지는 0%고 못 찾았다. 아까 휴게실에서는 10%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 좀 찾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문제의 속담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사라진 NLL 대화록에 대해서 이른바 사초 게이트라고 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금 하자고 하고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주장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이것은 크게 심각하고 크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기록원법 위반에 관한 위법 사유가 드러나면은 검찰이 법에 따라서 사법 처리해버리면 끝날 문제입니다. 네. 오히려 특검을 맺는다 뭘다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수를 더 증가시키고 네. 국민들의 실망만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이것은 국가 기밀 사건, 기밀 보안 사건 위반 사유에 대해서 검찰이 알아서 처리하자. 난 그렇게 해서 쉽게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이게 사안이 통치권 주변이 다 포함된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한다고 명확한 답이 나오고 논란이 정리가 될 것이냐. 국정원 댓글 것만 해도 여전히 논란인데 이게 검찰이 끝이 아니에요. 법원에 가면 또 뭐 법률 공방에 논란이 잔뜩 불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가 기밀 보안 문제는 원래 그 보안 조사를 할 책임 부서가 네. 국정원이기도 하고 예, 또 그렇네. 검찰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회가 NLL 처리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 부록 문서 가운데 국가 기밀 보안에 허점이 생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로서 종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부록에 첨부해 두면은 좀 수준 높은 처리 방안으로 끝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근데 이제 내다봅니다. 검찰 수사를 조금 정치적으로 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문재인 의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뭐 이분들이 지금 검찰에 가야 돼요. 우린 참고인 조사 가서 잡혀갔다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다 봉하마을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 이제 정치적 탄압이 되는 것이고 죽기 살기 정치 게임이 되고 오히려 친노 입장에서는 이걸로 입장이 더 살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김만복 씨나 문재인 씨나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해 주는 것은 옳고요. 구태여 뭐 고인의 집까지 가서 수색하고 들춘다고는 그런 행동은 가능한 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은 이 NLL 문제는 지금 이번 공방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 휴전 체제의 재정의라고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이 됩니다. 네. 우리가 휴전협정 5조 61항을 보면은 정치적 수준의 새로운 협정이 나올 때까지 현재의 휴전협정은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정치적 수준의 새로운 협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신육자회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육자회담의 내용 보면은 펴번지엔치라고 하는 중국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문제와 한반도 휴전 체제의 본질 문제. 네. 즉 전쟁은 총소리는 멎었으나 아직도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 문제를 아울러 다스리자고 하는 표본 겸치론을 지금 네. 중국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때 또 NLL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아. 그때는 국민의 총력을 모아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그 당시 그런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국제정치 과정에 네. 우리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좀 비축해 두자.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또 정치권은 계속해서 그 NLL 공방이 지금 뜨거운데 사실 지금의 그 뭐 대화록 폐기 논란 그 핵심을 짚어보면 결국 NLL 포기 발언 이게 진실이었냐 아니었냐 이 저자세 외교 아니냐 함부로 다루지 않았냐 NLL을 이게 바로 본질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민주당 국정원 원본은 못 믿겠다며 지금 기록원의 원본 보자고 했던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국정원 것은 원본이 맞다라고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자 대화록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 충분하다. 자 가만히 보면 이 민주당이 사초 폐기 국면에서 이제는 뭐 NLL 포기 진실 공방 국면으로 다시 되돌려가는 거 아니냐, 되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만사를 자기 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 공약, 정치 술수로 이용하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 방안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텐데 한국 정치의 발전 순위를 한 단계 높이려면은 이런 수준은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국정원 그 NLL 포기 여부, 이 진실 여부는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에서는 지금 국정원에 있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으로 확인을 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NLL 문제는 단순히 여야 간의 정치 공방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익과 굉장히 긴밀히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국익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네.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나 뭐 매스컴에서
너무 여야의 정치 공방에 휘둘리는 그러한 솔루션을 말하기보다는 장래지향적인 적어도 우리 국가의 이익을 실현한다고 하는 큰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해가는 지혜가 요구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녹음 파일 공개는 지금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속 이 문제를 네. 들추어내는 것 자체가 실익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좀 그만 덮자. 예. 라는 근데 말씀이신 말씀하신 게 사실 큰 정치 같긴 해요. 뭔가 이게 매듭을 지어야지. 특히 뭐 여당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논란이 가서 세상이 엉망이 되면 여당이 더 부담인데 문제는 매듭을 지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매듭을 짓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 처리 방안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뜯어오고 파헤쳐 봤자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뻔합니다. NLL을 우리의 북방 한계선으로 수호하자는 여야의 의지를 모으는 정치 과정으로 이걸 이해해야지. 네.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다 저렇다 갈라지는 깨지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그런데 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선거인데 이 시간 끌다 보면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자 선거에서 심판받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선거라는 게 또 이 NLL만 갖고 하겠어요. 별의별 얘기들이 섞일 텐데 그러면 틀림없이 100대 0 안 나오고 또 51대 49면 서로 이겼다고 하고 진실은 다 숨어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파헤칠 것도 파헤치면서 그러나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정치의 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과 법률적 해결은 항상 구별해야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치적 해결과 법률적 해석을 항상 혼합시켜서 해석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헷갈린단 말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국익을 실현한다고 하는 큰 관점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언론이 몰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는 대화록 폐기 공방은 검찰 조사로 넘기고, 예. 그다음에 NLL 진실, NLL 포기 발언 진실 여부는 국익 차원에서 예. 덮을 건 덮자. 예. 그리고 밝힐 건 밝히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자라는 건데, 최소로 밝히고 어떤 걸 덮고 어떤 걸 공개하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이 훨씬 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야당이 결국은 처음 시도와는 달리 지금 상당히 수세 국면에 있습니다. 이 수세 국면에 있을 때 오히려 여당이 포용성을 발휘하면서 국익을 내세워서 문제를 덮어가지고 함께 정부를 이끌어가는 파트너로 대접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계속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움하면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솔루션 그런 해법을 우리가 강구하자 하는 거죠. 네. 자, 정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인데 이게 잔뜩 문제만 만들고 답은 없고 싸우다 검찰 수사에 맡긴다. 이건 나라를 이끄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